이 단계에서 세무조사관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 사용처, 거래의 실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매출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계산하고 본세와 더불어 부당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연이자율 8%의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락한 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근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무서에서 우편 한 장만 도착해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사업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크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다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차명계좌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매출이 커지면 마찬가지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까지 늘어나다 보면 이건 너무 많다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는 그냥 현금으로 받자. 세금 계산서, 카드 매출 없이 가족 계좌로 잠깐 받으면 되지 않을까. 처음엔 편의나 자금관리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으로 사업을 키우고 전환하면서 기존 개인 명의 대표적 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좌가 차명 계좌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명 계좌를 국세청이 확인하는 순간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세청은 차명 계좌를 다양한 적발 루트와 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차명 계좌 및 탈세제보 신고제도입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직원처럼 가까운 사람이 차명 계좌를 신고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최근엔 포상금을 노린 전문제보자, 즉 세파라치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미랄정보제도입니다. 국세공무원들은 조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 부가세 10% 할인,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 사용,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같은 정보들이 미랄정보로 수집되어 조사 대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 및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 조사에서도 차명계좌 사용 여부가 핵심 점검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조사 전 단계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특히 국세청 세무서에서 차명계좌 사용 규모가 크다면 해명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아닌 곧바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는 통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차명계좌가 확인되면 해명 안내문이나 조사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사전적으로 최소 1년에서 길게는 10년치 통장거래 내역 전체를 분석합니다. 입금 내역 하나하나를 엑셀로 뽑아 송금인 금액, 시점, 입금 목적을 모두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 소명 요청을 받아 만약 소명이 되지 않는 입금은 매출 누락으로 간주됩니다. 이 단계에서 세무조사관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 사용처, 거래의 실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매출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계산하고 본세와 더불어 부당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연이자율 8%의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락한 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검토할 때 법인은 개인보다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들어온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대표자나 가족 직원이 유용했다면 그 금액은 단순히 누락된 매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나 가족 직원 소득으로 삼아 상여 처분을 합니다. 즉 매출 누락으로 한번 부가세,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 귀속이 대표자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또 한번 과세, 결국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누락한 매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명이라 괜찮겠죠. 직원 통장인데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내부 제보나 관계 악화로 인해 신고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직원과의 갈등, 거래처와의 문제, 심지어 가족 간 분쟁이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앞서 말씀드렸듯 세파라치, 즉 탈세 제보 전문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거래의 상대방이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 요청을 받는 순간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차명 계좌는 시간 문제일 뿐 국세청에 포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세청이 차명 계좌 소명 요청을 하게 되면 보통 수년치 입출금 내역 전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금 내역의 소명 방법입니다. 혹여나 개인 계좌를 사용하여 개인 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면 개인적으로 입금한 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금 내역이 지인에게 받은 금전 대여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거래 내역, 그리고 단순 자금 이동이라면 출금 내역과의 연결관계 등 구체적으로 증빙을 갖춰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금액을 차명 계좌로 받았더라도 이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거래 건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꼭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금 내역도 중요합니다. 입금된 돈이 가족 명의로 이체되었다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매출 누락이 일부 있더라도 차명 계좌에서 그에 대응되는 경비가 있다면 이를 경비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함께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세액을 합리적으로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관련 조사는 시간이 길고 판단이 복잡한 절차입니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년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처음에 제출하는 소명서, 입출금 해명서의 방향이 잘못 정해지면 그 이후 조사 전체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세무대리보다는 국세청 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즉 실제로 현장에서 차명계좌 분석과 추징을 해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사관이 어떤 논리로 과세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어떤 부분을 참작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경험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세청은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가동했습니다. 불성실 혐의 법인과 개인을 선별하는 정기조사부터 비정기조사까지 AI가 직접 조사 대상을 고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AI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수천 건의 탈세 사례를 학습해서 신고 내용과 자금 흐름의 이상 패턴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특히 국세청은 2027년까지 1,300억을 투입해 차세대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AI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장형 데이터, 즉 계약서, 보고서, 거래 내역의 텍스트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 법인 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계좌를 사용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무조사, 형사처벌, 그리고 이중과세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명 계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차명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세금이 아깝더라도 탈루 혐의가 밝혀진다면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차명 계좌 관련 소명 요청을 받으셨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에는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으신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명계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중근 세무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세무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